조선산업은 옛날부터 굉장히 전망이 부정확하다. 그리고 조선산업의 전망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조선산업의 문제는 전망이 부정확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미래를 생각을 하려면 전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17페이지를 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조선 건조량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조선산업이 변화량이 큰 산업인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건조량을 나타냈던 해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1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10년간의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조선산업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 클락슨에서는 앞으로 꽤 많은 시황이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만을 본다고 하면 19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주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고점과 저점의 변화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불황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금융 쪽이라든가 또 다른 조선산업을 잘 모르는 파트 쪽에서는 조선산업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고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전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 조선산업에 어떤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불황기 때 대규모의 투자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1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저희 조선업계에서는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클락슨에서 최근에 전망을 9월 말에 이제 새로운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우리나라 경쟁력 굉장히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우리나라 세계 건조 점유율이 올해 30%가 안 되는 수준에서 거의 35%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2027년에 우리나라 예상되는 건조 물량이 1710만 CGT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생산했던 2011년 1630만 CGT 대비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숫자고요. 클락슨의 전망대로 된다고 하면 대규모 인력 투자와 설비 투자가 필요해야 되는 상황으로 클락슨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을 하고 있는 데가 클락슨하고 MSI라는 전망 기관이 있는데요. MSI가 단기적인 전망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을 워스트 시나리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전망을 베스트 시나리오로 하고 그 평균을 저희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시장을 3가지 시나리오로 봤고요. 우리나라 조선사의 최근 10년 현종별 점유율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하고 5년 끊어서 안 좋은 거를 워스트 시나리오, 좋은 거를 베스트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건조량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 CGT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에 LNG 운반선이 굉장히 대규모로 발주가 됐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시황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건조량이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전망치는 일본의 경쟁력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탱커라든가 벌크선 시황이 살아났을 때 일본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장을 더 가져올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가 지금 당장 수주한 물량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황이 회복될 물량을 과연 인력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조선사의 인력과 건조량을 시계열로 쭉 분석을 해보면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외주화를 많이 하면서 본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내부 인력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해양 플랜트를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형식을 보이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러프하게 저희가 살펴보면 생산성은 1인당 한 90일 CDT 정도를 생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연간 1%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요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어서 러프한 분석이었고요.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저희가 1100만, 1200만 곧 내년에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생산 인력만 조선협회에서는 내년에 한 11,000명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한 2, 3만 명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2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도 또 조선소마다도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도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앞으로 이제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현대삼호중공업 이쪽 지역하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수주 잔량으로 갖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기 위한 인력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력 전망을 우리나라 아까 보여드렸던 시장 전망에 맞춰가지고 러프하게라도 생각을 해보면 2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93,000명이었던 인력이 우리가 시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16만 명까지 필요하고 나중에 시장이 조금 가라앉더라도 12만 명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 다 필요하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인력으로는 단기간 좀 시장이 회복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본 것처럼 환경 변화와 시장 전망의 어떤 그걸 요약을 해보면 시사점을 요약을 해보면 24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GVC 변화에서 기존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다면 앞으로는 G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리쇼어링이나 국산화 그리고 멀티소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사가 굉장히 좀 대응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대응력을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소가 잘 대응하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 중러 동맹국의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면 미국의 동맹국 쪽에서는 선박을 어디에다가 발주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밖에 사실은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확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프로젝트 취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LNG 수요가 증가하고 해양 개발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점점 더 기술력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혁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조선산업이 과거에는 저임금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라는 얘기가 됐지만 앞으로는 기술의 산업으로서 더 높은 기술 장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산업 사이클이 지금 수주가 많이 됐고 회복을 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금융기관 쪽에서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인력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불안이 이제 전쟁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또 설비나 인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 쪽에 우선 중심을 두고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물량을 사람들과 그다음에 물량을 매핑을 할 때 직영과 사내하청, 사회하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황 변동을 하청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선업이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내국인 인력들을 좀 잘 유지하고 육성을 해서 지금 단기에 물량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넘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외국인 정책도 두 가지로 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생산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 인력으로 채워지지 않을 만큼의 인력들은 좀 외국인 숙련공을 육성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의 고정 인력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황 변동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시황을 대응하면 어떨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적정 인력 규모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 쿼터 등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산업계나 정부나 관계기관 등이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인력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2000년도에 그때 문제가 됐었던 호황기 때 무리한 산업 진입, 그리고 2016년도에 문제가 됐던 과도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인력은 앞으로도 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은 물론 이제 그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뿌리 산업이라든가 건설 산업이라든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 ESG 난제 해결을 위한 산업부에서 이제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라는 거를 아마 선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인 인력 부족, 자동화가 어려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로서 한번 조선업의 생산 자동화를 위한 전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우선은 자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선각 생산이라든가 중조립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어떤 자동화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조선 산업의 파운드리 같은 생산 전문, 자동화된 생산 전문 기업을 만들어 메가 프로젝트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조선 산업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하고 유사한 뿌리 산업이나 아니면 건설 산업 이런 쪽으로 이거를 파급해 나가는 그런 거를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책 제안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건데요. 기존의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어찌 보면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1등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려움도 산업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어쨌거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이외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 구조 재편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금융 쪽엔 항상 저희가 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 가서 조선 산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굉장히 설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WTO 제소한 거라든가 러시아 제재라든가 무역적인 통상 문제도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인력 관련된 이슈도 요즘에 이제 다시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국내의 금융 정책 이런 쪽에 연구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게 저희 조선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대응은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이외의 연구 역량이 좀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해운 산업처럼 약간 좀 해양수산개발원과 같이 좀 큰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양진흥공사와 같은 좀 공사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약간 공공의 연구소들이 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제 조선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산업이긴 한데 철강은 포스코에서 자체 연구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정책 연구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그 탈탄소화를 좀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조선협회에 과중한 좀 이런 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협회도 2016년 이후에 조선사하고 같이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조선협회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동차협회, 가운데 철강협회, 조직도에 비해서 조선협회 조직도가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협회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